네,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하면은 이 만년 저평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올 한해 그 가운데에서도 이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지주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평가가 기대되는 지주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동영 이사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지만 또 이 공매도 금지 이슈와 함께 또 LG나 한화, 두산 등 지주사 상승세가 또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 조정을 받았지만요.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도 금지 이슈 영향을 받을까요? 받았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 저평가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고착화가 됐습니다. 주요 지주회사의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을 보면 할인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40% 할인이 아니라 60% 할인이 돼서 거래되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인데요. 소외가 벌써 2, 3년 지속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서도 빠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를 놓고 보면 두산, CJ, LS 같은 지주회사들이 예. 이런 저평가를 기본적으로 깔고 또 비상장자 회사가 상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실제 상장, 또 예. 사업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나 로봇 같은 테마가 포함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세를 한때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공매도 금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따른 지주회사의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4분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비상장자 회사의 상장이라든가 자산 매각 같은 그런 유동성 이벤트가 있을 것인가, 또 연말로 가니만큼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처럼 이 지주회사가 강점이 있는 주주가치 제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올 한해 이 지주사가 상승한 곳을 보면은 이 비상장 자회사들이 좀 효자 노릇을 한 곳들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분기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을 또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지주사 실적은 좀 어땠나요? 예, 지주회사들 실적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회사들의 실적을 다 붙여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발표를 하고, 지금 두산, 그리고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상장자 회사의 실적 모멘텀은 아무래도 상장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향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력이 큰 거는 같은 몸으로 보는 비상장자 회사의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물산은 비상장자 회사는 아니고 자체 사업부입니다만은 건설, 신재생에너지, 다른 사업부들이 연초 이후로 분기마다 실적을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SK의 경우 아직 실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비상장인 민자발전자 회사 SK-ENS가 하반기 이후에 신규 발전소 가동이라든가 저가의 LNG 도입 이런 효과들이 배가가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좀 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주사들 이 연말로 가는 만큼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 가치, 이제 주주 가치 제고 정도에 따라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연말 앞두고 지주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저평가에 바탕을 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과거의 전형적인 지주회사의 주가 흐름은 이제 상장 자회사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좀 뒤늦게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먼저 많이 빠지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별 지주회사들이 각각의 이벤트들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것 같고요. 네.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좀 더 빨리빨리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주회사 중에서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90%, 100% 되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전통적인 PER 멀티플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LS라든가 삼성물산은 PER이 5배, 8배인 수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저평가로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주사 핵심은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것, 또 이 비상장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향방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비상장 자회사가 매력적인 지주사를 꼽는다면 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실적 모멘텀은 말씀드렸던 SK이고요. SK E&S가 하반기서부터 신규 발전소 가동 그리고 저가 LNG 도입. 이게 이제 내년에는 또 온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실적 모멘텀이 더 강하게 될 겁니다. SK E&S가 마침 SK한테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 흐름이라든가 뭐 브랜드 로열티 수입, 배당 수입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될 거고요. 또 연말까지 1% 자사주 취득 소각을 이제 얼마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상의 그 플러스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LS인데요. LS도 LS 일렉트릭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들이 비상장이고 특히 LS 전선이 초고합선 업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동재련 자회사인 LS M&M 같은 경우가 귀금속 부산물 시황이 조금 꺾이면서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상당히 저평가이고 연간으로도 실적 모멘텀 견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LS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잖아요. 지주사 가운데서도. 근데 뭐 지금 현 시점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세요. 예, 그 산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2차 전지주들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주회사지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복합회사가 아닌 기업으로 봐도 무방한데 PER 멀티플이 뭐 4배, 5배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비상장 자회사가 매력적인 지주사들 SK와 LS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또 이 저평가 지주사의 가장 큰 특징인 저평가 상태, 이 저평가된 지주사들 중에서 또 가장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뭐 다 저평가고요.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가장 큰 지주사는 두산입니다. 거의 70% 정도의 할인 상황인데요. 이런 할인율 절대적인 숫자 이외에도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벤트처럼 이제 종합적인 요인을 감안을 하면 SK, 삼성물산이 가장 종합적으로는 상승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주식 다 한 3년 동안 뭐 차트가 되게 처참하게 이렇게 흘렀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억에서 상당히 멀어진 종목인데요. SK는 이제 SK E&S의 실적 모멘텀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자사주도 2025년까지 매년 1% 매입 소각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022년도에 이익 체력이 확 올라온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해마다 또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사업 투자 효과도 조만간 뭐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사주 13%, 무려 3조 원이었었죠.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이제 가치가 떨어졌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분할 소각하는 이게 구체화가 되는 것도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지주사 이 저평가돼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SK와 삼성물산이 그래도 종합적으로 상승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하반기 또 주목받았던 지주사 하면은 두산일 것 같습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이 지주사인 두산도 조금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지주사 할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주가 또 최근에는 또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 큰 산을 보였죠.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이익이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안착을 해서 2조 원 후반대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산은 이제 상장 전에 기대 효과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아주 세게 뱉어냈죠. 한 달 반 동안 5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70%까지 원가에서 70% 할인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여태까지 비상장자 회사가 상장됐을 때에는 그 비상장자 회사를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주 회사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투자 수요 이탈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과 좀 엮이면서 하락폭은 너무 심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를 같이 대입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가 많이 다르죠. 여기는 원래 있던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회사였고요. 그리고 지분도 68%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내년 10월에 보호예수가 끝나면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두산의 시가총액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금 유입이 돼서 신사업으로 가고 또 주주가치제고로 쓰인다면 이런 분들이 확실히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또 CJ 올리브영 상장 이슈로 인해서 또 CJ 지주사도 또 그래도 또 이렇게 눈여겨보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이제 CJB 유상증자나 올리브영 공정위 조사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CJ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CGV 유상증자 건은 어쨌든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물론 중장기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벤트는 끝났다고 보고요. 네. 올리브영은 너무 잘하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30% 성장에 이익 2배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얼만큼 더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적적으로는 시장에 만약에 상장만 하면 상당히 높은 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 조사와 여기 과징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예. 또 지분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상장을 해서 가치를 높게 받더라도 CJ가 실질적으로 구주 매출이라든가 블락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의 관계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만년 저평가로 평가되고 있는 지주사들 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동향 이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